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은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계보로 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셈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민족은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도 이동하여 고대 아시아 문명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합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아프리카 대륙과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집트, 가나안,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의 고대 문명을 세운 민족들과 연결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유적은 함의 후손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었던 야벳의 후손들은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노아의 아들들이 느꼈을 감정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웃들은 방주를 바라보며 웃음거리로 삼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외에 방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방주의 황량함 사이에서 사람들은 안일함을 택했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기 직전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은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하늘은 잔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어둠이 짙어지고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40일 동안 방주 안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방주의 내부는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청결을 유지하는 일은 가족 모두에게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은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비가 멈추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는 날 노아의 가족은 황폐한 대지를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후 그분의 은혜를 되새기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아들들은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사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셈, 함, 야벳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셈은 신앙의 중심을 이어가는 역할을 맡았고 함은 더 남쪽으로, 야벳은 북쪽과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마다 새로운 민족과 문명이 싹텄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셈, 함, 야벳은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새로운 문명과 민족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셈은 신앙의 중심을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셈의 후손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근동 지역에 정착하며 문명과 종교적 가치를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함은 남쪽으로 이동하며 아프리카와 가나안 지역에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했습니다. 야벳은 북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들의 후손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흩어졌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현대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신앙의 중심축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후손 중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축복할 약속을 받았으며 이는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졌습니다. 셈은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 아람 민족,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문명을 형성한 민족들과 연결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중동과 아시아 서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계보로 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셈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민족은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도 이동하여 고대 아시아 문명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합니다. 특히 유대교와 동양 철학 간의 유사점을 통해 이 연결성을 강화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신앙적 전통을 넘어 철학과 과학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도 평가받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굴된 기록들은 셈의 후손들이 법과 윤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종교적 역할만이 아니라 문화적 지도자로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나안 땅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함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아프리카 대륙과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후손은 이집트, 가나안,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의 고대 문명을 세운 민족들과 연결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유적은 함의 후손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적 유산을 보면 이들이 단순히 저주받은 민족으로 머무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문명의 다양성과 독창성은 함의 후손들이 가진 뛰어난 문화적, 기술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이집트 지역에 해당합니다. 고대 이집트와 가나안의 유적은 함의 후손들이 남긴 문화적, 건축적 업적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기념비적 건축물은 함의 후손들이 단순히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구조물과 문명은 그들이 뛰어난 기술과 조직력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넓은 땅으로 흩어지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문명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틀란티스와 같은 전설적 장소와 연결되며 종종 신화와 역사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대 인도 유럽 언어의 계통을 따라가면 야벳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다양한 민족과 언어의 기초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벳은 북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며 유럽과 아시아 북부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스키타이, 켈트족 그리고 게르만 민족과 연결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유럽 전역과 러시아를 포함한 북아시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아틀란티스와 같은 전설적인 문명과도 연결되며 유럽의 초기 문명을 형성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인도 유럽 언어 계통을 따라가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현대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기초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그들의 갈등은 여전히 성경과 역사에서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바벨탑 사건은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시험받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과 분열의 상징으로 언어의 혼란을 가져와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셈, 함, 야벳 후손들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지구라트 유적들은 바벨탑의 실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언어와 문화의 혼란이 인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대홍수 이후의 재건 과정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셈의 신앙, 함의 문명, 야벳의 확장은 오늘날 세계 각지에 남아있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현대 인류는 이러한 유산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갈등 속에서도 공존과 협력을 찾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생존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도전과 가능성의 상징으로 여겨질 것입니다.